오늘 여러분들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내 기업가 정신이라는 그 분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사내 기업가 정신이 무엇이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 또 사내 기업가와 개인 기업가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오늘 둘째 날에는 국내외 기업들의 어떤 다양한 사내 기업가 정신 사례들, 그리고 성공적인 사내 기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들을 여러분들께서 어떤 역량들을 키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내 기업가, 즉 사내에서 창업을 하는 역할을 맡게 되시면은 기본 아주 다양한 보상과 인센티브 제도가 있습니다. 가장 흔히 알려진 대표적으로 주식, 사내 벤처 또는 기업의 주식이 보상으로 주어지고, 매출이나 아니면 비용 절감에 따른 보너스, 임금의 증가, 그리고 승진, 기타 등등이 주어지고, 한마디로 뿌리만큼 거둔다는 것에 충실한 보상 체계입니다. 또 이러한 다양한 재무적이거나 공식적인 보상 외에도 다양한 어떤 사내 창업가의 어떤 체면과 명성,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예를 들면 최고의 실패상을 제정해서 비록 실패를 했지만 정말 아이디어는 좋았다, 이렇게 장려를 하기도 하고, 이달의 혁신가라고 새겨진 전용 주차장 공간,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 조직생활 해보시면은 이렇게 본인만의 어떠한 이 프리빌리지한 공간이 있다는 건 사실 굉장한 자신감 혹은 존중의 표시가 될 수가 있어요. 참고로 노벨상을 받은 교수들이나 학자들에게 이런 영예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사내 창업에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의 과정을 더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절감된 비용 혹은 이제 새로 발생한 매출에 대한 포상을 하기도 하고요. 또 그러한 과정을 담은 어떤 영웅 정기, 개인의 위인전을 편찬해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내 창업을 하면은 흔히 많이 가지는 좀 오해들 중에 하나가, 굉장히 멋있고 좋은 내용이고 많이 들었는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첫째, 잘 나가는 어떤 기술, IT 기업의 특징이나 전유물 아니냐. 우리 기업은 공기업인데, 우리 기업은 은행인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간혹 전설처럼 들려오는 사례들이 몇 개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가운데 있는 이분이 스티브 잡스예요. 젊었을 때. 이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맥킨토시 컴퓨터를 개발할 때 일단 팀원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섬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직접 이렇게 해적기를 본인이 막 그린 다음에, 자, 해군보다는 해적이 재밌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서 팀원들을 섬에 몰아넣고 새로운 창의력을 막 샘솟게, 이런 전설적인 얘기들도 물론 내려오고 있지만, 반드시 이런 것이 초창기에 이제 사내 기업가나 어떤 사내 혁신이라는 개념이 희박할 때는 이런 전설적인 얘기들도 많이 있지만은, 요즘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 다양한 국내 기업들도 이러한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 구글, 트위터, 인스타그램의 공통점은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의 어떤 창립자는 구글의 직원이었어요. 즉, 이렇게 자유분방하고 창의력이 넘치는 외국 기업에 어떤 종업원들이, 직원들이 원래 창의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나가는 거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자유분방한 기업, 구글 같은 기업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들께서 저희 나라에도 아주 많은 좋은 사내 창업 사례들이 많고, 또 심지어 공기업, 은행권, 다양한 굉장히 흔히 말하는 철밥통이라고 알려진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어떤 사내 벤처나 사내 창업의 사례로는 삼성의 크리에이티브 랩, C랩을 들 수 있고요. 매년 상하반기에 공모전을 실행해서 대략 15개에서 20개 팀 정도를 이제 연구소장이나 특화 관련 직원들이 참여해서 공개적인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선발합니다. 일단 선발이 되면은 최대 1년 동안 자유롭게 근무 시간이나 어떤 근무 환경을 자유롭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독립된 공간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간 동안에는 일정 이상의 캐치업과, 즉 성과만 잘 보여주면은 고가나 인사평가에서 전혀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오히려 기본적으로 중간 이상의 성과급을 확보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실패를 할 수도 있죠. 성공을 할 수도 있겠지만, 더 파격적인 것은 실패할 경우 현업에 복귀했는데 전혀 인사상 불이익이 없고, 더 놀라운 것은 독립해서 분사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멋진 아이템을 가지고 나가서 삼성은 이제 딱 나왔어. 이제 좋은 회사를 하다가
또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는 그래 돌아가고 싶은 경우가 있죠. 그런 일도 생기고 그럴 때는 5년 내에 심지어 재입사를 보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기존에 힘들게 들어간 직장에서 마음껏 꿈을 펼쳐보고 결과가 잘 되면은 더 좋은 거고 안 된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 SK 같은 경우는 SK 플래닛이라는 그 사내 창업 프로그램이 있고요. 역시 격월 단위로 팀 단위를 접수하고 다양한 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되는데 두 번째 프레젠테이션에서 통과할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팀장으로 승진이 돼요. 그리고 사내 사업화에 성공할 경우 영업이익의 10%를 3년간 제공.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단지 어떤 사내 창업이나 벤처가 단지 한번 이례적인 성공으로 잘했다, 수고했어, 이게 아니라 3년 동안에 꾸준히 너의 그 공적과 그 혁신을 기리면서 우리가 평가를 한다, 이런 시그널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기업들이 다양하게 열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흔히 많이 기계, 이제 자동차나 이런 기계, 중기계 쪽 그 기업들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문화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오히려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2000년대에서 이미 벤처 플라자를 출범시켰는데 주요 대기업 중에 가장 빠르다고 볼 수 있어요. 오히려 그동안 40개가 넘는 사내 벤처들이 출범을 했고, 또 이제 이 현대 기아차의 특징은 이게 그 기술 기업, 수많은 부품이 들어가는 기술 기업이다 보니까는 일단 분사형이 있고, 하나는 기술 개발형, 즉 기술 판매 금액과 원가 절감 금액을 배분하는 이런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질 수 있고요. 옆에서 보시면 이제 다양한 아주 커다란 성공적인 스핀오프들을 많이 볼 수 있죠. 처음에 초창기 현대차의 이런 사내 벤처가 어떤 국산, 부품의 국산화 등에 대해서 주력을 했다면, 지금 현재는 이제 자율주행이나 어떤 전기차 같은 미래의 사업에 대해서도 이러한 사내 창업의 방향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유통기업 알려진 롯데 역시 롯데 엑셀레이터라는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해요. 거의 60대 1 정도로 굉장히 치열한데, 일단 선정이 되면은 최대 5천만 원까지의 투자를 받고 강남 테헤란로에 있는 사무실로 배정을 받습니다. 역시 꼭 유통이라고 해서 반드시 어떤 물류 쪽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로봇, 신선식품, 다양한 분야, 또 이제 혁신적인 물류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를 장려하고 있어요. 이제 사실 금융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기도 한데, 이런 금융권에서도 이런 사내 벤처를 제도를 활용한 다양한 창업 열풍이 이어지고 있어요. 신한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6개월 동안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또 역시 가장 놀라운 것은 3년 내에 재입사가 가능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이 부분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이에요. 왜냐면은 대기업 같은 경우는 항상, 특히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매년 인력이 수혈되고 또 이제 빠져나가는 인력이 있고 흐름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어떤 실행이 된 인사에 대한 거를 다시 두드리고 싶지 않은데, 그런 거를 충분히 보장해주고 있다. 국민은행 역시 사내 창업팀, 에이스라는 팀을 활용해서 비대면 채팅, 대화면에 리브 똑똑이라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출시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끝판왕입니다. 자, 공기업 하면은 앞에 말했던 대기업도 비록 대기업이 안정된 직장이라면은 흔히 말하는, 저희가 말하는 공기업, 어떤 수자원 공사나 한국철도 이런 것을 철밥통이라고 불리죠. 믿었던 공기업마저 사내 창업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일일이 하나씩 저희가 읽진 않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한국조폐공사 같은 경우는 입사 후 1년이면 누구나, 아까 제가 처음에 사내 창업가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대부분 이제 경험이 많은 40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심지어 가장 보수적인 공기업도 이제 입사 1년이면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경우도 있고, 코렐 같은 경우는 이제 팀을 약간 공기업의 특성에 맞게 사업 부분에 약간 특정한 목적을 둡니다. 사내 철도 모형팀도 있고, 레일 전용팀, 그리고 자판기 팀 등등 해서 목적이 주어질 거기에 맞는 사내 벤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듯이 대기업이나 은행권, 또 공기업까지 사내 기업이나 사내 기업화 혹은 사내 창업이라는 개념이 전혀 낯설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런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아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저희가 많은 사례를 살펴봤는데, 그래도 사내 창업에 대한 프로세스, 과정, 기간, 비용 등은
모든 회사마다 사업 아이템마다 다 다르죠. 그래도 가장 보편적인 어떤 사내 창업이든지 반드시 한 번씩은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러한 과정이 있다면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기회의 인식과 평가.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그 사내 창업에 대해서 본인의 아이템에 대한 정당성의 확보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점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는데, 조직에 들어가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왔을 때 주변에서 박수를 쳐주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왜 어려운지, 왜 안 되는지를 챌린지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사업이 왜 필요하고 어떠한 조직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충분하게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이 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다음 이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정당성이 일단 확보가 됐기 때문에 비교적 전 단계에 비해서는 수월하지만, 역시 그 조직의 자원과 돈을 쓰는 거기 때문에 자세하고 꼼꼼한 계획이 필요해요. 상당히 긴 시간이 요구되는 작업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인정을 받고 사업 계획서를 열심히 썼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원을 요청하러 가야 되거든요. 이러이러한 팀원이 필요하고 이러이러한 비용이 들어간다. 이만큼의 기간 동안 이렇게 조직에서 자원을 요청할 때는 자원을 확보하면서 조직의 불안을 잠재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조직의 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거를 서로의 모두가 이익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발전시키려고 한다. 여기서 약간의 사내 정치력이 필요한데, 이 사내 정치력이라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누구 속이거나 뭐 겉멋을 쓰고 그런 것이 아니라, 타인과 소통을 하고서 그들을 잘 납득을 시켜서 원하는 것을 잘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얘기하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당성을 확보하고 계획을 잘 설명한 다음에 필요한 자원을 얻어서 사업체를 실행을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어질리티라고 해서 빠르게, 신속하게, 실패든 성공이든 빠르게 반응을 하고 빠르게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속한 역량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여태껏 사내 기업가 정신이 왜 중요하고 그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왜 요즘 들어서 더 핫하고 국내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례가 있는지 잘 설명을 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 내가 그렇게 하면 그거 한번 해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사내 기업가 혹은 성공적인 사내 기업가가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해당 분야에 대해서 깊은 전문 지식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번뜩이는 아이디어일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성공한 사내 창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분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3년에서 5년 정도 오랜 지식을 쌓고, 또 많은 또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이렇게 경험이 많은 그 일 자체가 좋고 흥미가 있어서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성공을 해요. 그래서 해당 분야에 대한 깊은 전문 지식은 반드시 필요하고, 두 번째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문제를 굉장히 빠르게 디파인하거나, 아니면 문제는 다른 회사나 사람들이 디파인 해놓은 거를 빠르게 푸는데 집중하는 회사가 있어요. 물론 이런 회사도 성과는 좋습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이제 더 창의적인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문제를 발견하는 데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문제를 발견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건 남들이 하지 않았네, 이런 틈새를 발견한다는 걸 넘어서서 이거는 왜 안 되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하면 왜 안 될까? 이러한 질문이 스마트폰으로 왔고, 왜 지금은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GPS, 왜 인간이나 사물의 위치가 인공위성으로 찍어서 실시간으로 전송되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어떤 문제를 틈새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건 왜 안 돼?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이제 위험을 넘어서서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의사결정 능력이에요. 위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만약 게임을 하거나 어떤 확률 게임을 할 때, 확률 게임을 하면 이제 옵션이 정해져 있고 각각의 확률이 나오고 기대값이 결정이 되죠. 그런 것을 위험이라고 본다면은, 언설텐티, 즉 불확실성 같은 경우는 아예 내가 어떤 옵션을 가지고 어떤 확률을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내 창업에 가셔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여러분들한테 뭘 하라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길을 만들고 이 행동을 옮겼을 때 그 다음 옵션이 무엇이 되는지는 역시 여러분들 포함 아무도 몰라요. 이런 환경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사내 창업은 어떤 아이디어와 자원, 그리고 보상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같은 팀,
그리고 그 팀을 넘어서서 사내 구성원들과의 이해와 조화가 굉장히 필요해요. 내 꿈을 추구하면서도 타인과 공감하고 또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배려와 공감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러한 배려와 공감 능력은 아까 말씀드렸던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고 그 자연의 사용처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사내 정치력과도 긴밀히 연관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를 들어가셔서 내가 어떤 좋은 아이템이 있고 실행을 해보고 싶다.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시면은 5가지 사항에 대해서 한 번씩 잘 점검을 해보시고 필요한 역량을 길러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대기업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톱니바퀴의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실 많은 톱니바퀴가 있지만은 톱니바퀴를 돌리는 이 샤프트, 즉 톱니의 축이 있어야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이 수많은 톱니바퀴 하나가 될 수도 있지만은 톱니를 돌리는 하나의 축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당신이 두려워하는 일을 매일 하라.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부인이었던 애나 루즈벨트가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업의 안정을 추구하고 또 어떤 다른 뜻하는 바가 있어서 큰 조직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조직의 어떤 생활이나 어떤 그 조직의 어떤 목표에 대해서 같이 달려나갈 수도 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그 와중에서도 톱니가 아니라 톱니의 축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한번 꿈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